당신이 오늘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경제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신은 혹시 그 징조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를 하셨습니까? 2026년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4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코스피 지수가 4,400선을 돌파하며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당신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축배를 들어야 할 순간에 우리가 왜 지구 반대편 미국에 보이지 않는 시선과 그들의 다음 행동을 본능적으로 살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은 이미 당신의 자산과 일자리를 향해 아주 느리지만 거부할 수 없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이틀 전 새벽,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수도를 정밀 타격하고 현직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전격 체포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주권 국가의 수장을 아무런 국제적 예고 없이 뉴욕으로 끌고 간 트럼프의 행동은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경고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덤비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짧은 세 글자의 문구는 지금 한국의 외교적 선택을 정조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동안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는 이미 한국의 생존을 결정지을 거대한 체스판의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직장과 연금,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이 거대한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십시오.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고 기뻐하는 사이에 당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쥐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수도꼭지가 잠기는 순간 한국이라는 수영장의 물은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썩기 시작할 것입니다. 삼성과 SK 같은 거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쏟아부은 50조 원의 자금이 일순간에 매몰 비용으로 변하는 시나리오는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노후 자금이 증발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권 지폐의 구매력이 내일은 8,000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곧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하고 수입 물가가 폭등하며 당신의 식탁 위 메뉴가 하나씩 사라지는 과정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예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을 단순히 먼 나라의 정치 싸움으로만 치부한다면 당신은 곧 닥쳐올 거대한 경제적 해일 앞에서 아무런 방비 없이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중국의 돈보다 미국의 제재를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계산법과 당신의 삶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제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시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관찰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베이징의 화려한 예포 소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 미국은 이미 전 세계의 권위주의 체제를 향한 침묵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는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이 아니라 미국이 설계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짜인 이 이틀간의 시간표는 한국이 나아갈 길 앞에 놓인 보이지 않는 장벽을 암시합니다. 당신이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한중 경제협력의 장밋빛 전망들이 미국의 분노 섞인 경고와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6년 1월 5일 오후 9시 90분간의 회담이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한 현실은 사실 베이징보다 워싱턴에 가깝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SK의 최태원 회장이 동행한 이 거대한 경제사절단은 사실 거대한 도박판의 판돈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160일 개기업의 400명 넘는 기업인들이 서명한 46건의 합의서는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한령이 풀리고 드라마와 영화가 다시 중국 시장을 휩쓰는 꿈을 꾸겠지만 그 대가가 반도체 기술의 단절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환호하는 소리는 어쩌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마지막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거대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사이 당신의 포트폴리오 핵심인 첨단 기술주는 소리 없이 멍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군사력과 법적 강제력은 단순히 마약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의회의 승인이나 동맹국과의 협의조차 생략한 트럼프의 독단적 결단은 한국이 중국에 밀착할 경우 겪게 될 미래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선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권 국가의 경계도 무너뜨리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서 안전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그 줄은 이미 끊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현대 경제의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경제적 기반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것은 중국일지 몰라도 그 물을 정화하고 장비를 가동하는 전원 스위치는 오직 워싱턴만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네덜란드의 ASML이 만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누구에게 팔지 결정하는 권한은 네덜란드가 아니라 백악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7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공정에 필수적인 이 장비가 단 한 대라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절반으로 폭락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서버의 핵심 칩들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단 한 개도 생산될 수 없다는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왜 미국이 이 시점에 베네수엘라를 타격했는지, 그리고 그 칼끝이 어떻게 한국의 숨통을 조여오는지 더 깊게 파헤쳐야 합니다. 당신은 반도체를 단순히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거대한 수영장에 비유한다면 그 물을 채우는 호스는 중국에 있고 수도꼭지의 잠금 장치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에 투입된 50조 원의 자본은 미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순간 즉시 고립됩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51.7%가 중국으로 향한다는 수치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가 100% 미국과 그 우방국의 통제 아래 있다는 점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대도 중국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보유한 반도체 기업의 주식 가치는 공장의 가동률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발행하는 연간 라이선스의 갱신 여부에 달려 있을지 모릅니다. 2025년 말부터 도입된 매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은 우리 기업들을 상시적인 불확실성의 누시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이 필수적인 반도체 공정에서 내년의 장비 반입 여부를 모른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는 조치입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이 아무리 매혹적이라 해도 미국이 설계도와 필터를 회수해버리면 그 시장은 순식간에 기능이 정지된 폐허로 변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녀가 꿈꾸는 대기업, 취업의 기회는 중국의 구매력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 접근권이 유지될 때에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흑자 557억 달러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 중인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당신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고대 역폭 메모리를 사주는 유일한 거물 고객인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생존줄이 어디인지 말해줍니다.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57%를 점유하고 있지만 그 수익의 원천은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서에서 나옵니다.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733억 달러는 대체가 가능할지 몰라도 미국의 원천 기술은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눈앞의 흑자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기술 자산이 어디에 저당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중 밀착을 경계하며 반도체 장비의 반입 승인을 취소하는 순간 당신의 지갑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삼성 시안 공장의 가동률이 50%로 떨어지면 현지에서 근무하는 3,000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당장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상실을 넘어
당신의 이웃과 가족이 겪게 될 실존적인 위협이자 가계 경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상적인 외교적 수사에서 벗어나 차가운 숫자가 증명하는 잔혹한 경제적 역학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신이 베이징의 환대 속에 머무는 동안 워싱턴은 이미 한국의 다음 행보에 따라 가동할 정교한 제재 리스트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중 밀착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여 반도체 장비 반입 허가를 전격 취소한다면 우리 경제의 심장은 그날로 멈추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과 SK의 다종 공장이 거대한 박물관으로 변하며 50조 원의 투자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장의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당신이 믿고 있던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는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 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한 수만 명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사회적 재앙이 시작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미국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고대 역폭 메모리 기술의 이전을 중단하거나 한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SK하이닉스가 한 해 동안 이 메모리 반도체로 벌어들인 25조 원의 수익이 사라지면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당신의 남편이나 자녀가 반도체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들은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차가운 칼바람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30% 이상 폭락하며 당신의 자산 가치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과정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고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시장의 공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외환시장으로 전이되어 원달러 환율을 1,600원 선까지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환율 폭등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20% 이상 뛰어오르면 당신의 한 달 생활비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급격히 상승합니다. 미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은 환차손으로 인해 1년에 1,400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미국의 확실한 신뢰를 얻는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을 중재자로 인정하고 핵심 파트너로 대우할 때 당신의 자산 가치는 비약적인 상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기술과 자본을 집중 투자하도록 지원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AI 산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300조 원과 120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현실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8만 개가 새롭게 창출되는 미래를 보십시오.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대규모 연구소와 생산 기지를 확대하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억대 연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AI 반도체 설계 인력 5,00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초봉 1억 2천만 원을 받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을 잇는 반도체 동맹의 핵심 축으로 인정받는 순간 우리는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당신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시나리오들 사이에서 어떤 신호가 실현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관찰하십시오. 당신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가져다줄 달콤한 이익과 미국의 서슬, 펄언 경고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약속한 서해의 평화와 공영이라는 수사가 지난 30년간 그들이 보여준 일방적인 행동들과 얼마나 다른지 복기해 보십시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이 우리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 중에서 사드 보복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 앞에 지켜진 것이 몇 개나 됩니까?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우리 기업들을 괴롭혔던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 전에 그들의 보복 메커니즘을 보십시오. 중국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경제를 인질로 잡는 권위주의적 속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반면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하며 보여준 단호함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 대한 명확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한국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733억 달러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신뢰를 맞바꾸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중국과의 밀착을 가속화한다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동맹국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배터리 산업의 핵심 소재인 흑연과 전구체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 현실은 우리 산업의 가장 취약한 급소입니다. 중국이 언제든 수출 통제라는 칼을 휘두를 때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과정을 당신은 이미 목격하셨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우리 경제의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보험료입니다. 지금 당장 조금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2026년 경제 성장률 1.8%라는 숫자의 실체는 중국의 온기가 아니라 반도체의 분투 때문입니다. 환율 1,400원대와 물가 2% 초반의 유지 여부는 한중 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량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행보에 분노하여 최첨단 장비의 반입 승인을 취소한다면 성장률은 1.0% 이하로 곤두박질 칩니다. 환율이 1,600원으로 치솟고 일자리 5만 개가 사라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외교적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원칙 있는 실용 외교라는 명분 아래에서 우리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바로 한미 동맹이라는 국가 생존의 마지노선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필요하지만 서해 주권 문제나 북핵, 그리고 인권 문제에서 원칙을 굽히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붕괴하게 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중국과의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이 적을 키우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미국을 적으로 돌려 체포당한 사실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으로 버티는 현실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베이징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취해 있을 때 워싱턴의 기류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중 정상회담에서 오간 밀월의 언어들이 미국의 국가안보국 서버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며 분석되고 있다는 가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경제협력을 외치지만 그 이면에서 우리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국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파는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은 이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기술적 우위가 무너지는 위기로 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핵심 장비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한다면 당신의 주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안의 삼성 공장과 우시의 SK 공장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하는 순간 대한민국 수출의 기둥은 그대로 꺾여버릴 것입니다.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중국 땅에 묶인 채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하는 좀비 자산이 되는 과정을 당신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는 단순히 기업 총수들의 고민이 아니라 당신의 퇴직금과 자녀들의 미래 일자리가 통째로 증발하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재앙이 됩니다. 미국이 쥐고 있는 기술 라이선스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당신의 목을 조여올 때 중국의 시장은 아무런 구원책이 되지 못합니다. 중국은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신의 공장을 돌릴 수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와 원천 기술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경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생존할 수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향해 쏜 예포는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경제적 경고장이며 그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짧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이 높다면 지금 당장 미국의 제재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리스크를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순간은 당신의 해외여행 계획이 취소되는 것을 넘어 국가 신용 등급에 비상이 걸렸음을 의미합니다. 수입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당신의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2배로 뛰는 현실은 거대 담론이 아닌 당신의 실존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의 장부상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경제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냉정하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가치 외교는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 반도체가 인공지능 시대의 표준으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세계 최고의 AI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배움의 장은 베이징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중국의 거대한 인구 구조가 주는 기회는 매력적이지만 미국의 압도적 기술 패권이 주는 공포는 그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강력합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축제의 막이 내린 뒤에 찾아올 차가운 새벽의 공기를 미리 준비하며 생존을 위한 다음 수를 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베이징에서 체결된 46건의 합의서에 열광할 때 정작 시장은 미국에 보이지 않는 제재 리스트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향한 수출액 733억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는 미국이 기술의 문을 닫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 제품을 만드는 핵심 장비의 소유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습니다. 당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가 공장의 가동률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내려오는 연간 허가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2025년 말부터 시행된 연간 라이선스 제도는 우리 기업들을 매년 미국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로 전락시켰음을 알아야 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내년의 장비 반입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치명적인 경영상의 사형 선고입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 밀착을 이유로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을 취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5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본이 투입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 순간 우리 경제의 심장은 멈춥니다. 당신의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과정은 거대 담론이 아닌 당신의 실질적인 가계 파산 문제입니다. 환율이 1,600원 선을 돌파하며 당신의 한 달 생활비가 수십만 원씩 늘어나는 현실을 당신은 과연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입 물가가 20% 이상 폭등하면 당신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지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차가운 현실이 눈앞에 닥치게 됩니다.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환율 폭등은 1년에 1,400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앙과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한미 동맹의 가치를 지키고 미국의 확실한 파트너가 된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핵심 기술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당신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은 오직 미국의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가 한국의 대규모 연구소와 생산 기지를 확대하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억대 연봉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AI, 반도체 설계 인력 5,000명을 채용하며 초봉 1억 2천만 원을 제한하는 미래는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을 잇는 반도체 동맹의 핵심 축으로 인정받는 순간 우리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장부상의 일시적인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생존 전략이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화려한 외교적 수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십시오. 당신은 한중협력의 결과물인 수조 원대의 계약서들이 한미 동맹이라는 거대한 축이 흔들리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 뒤에는 미국이 설계한 국제 금융 시스템이라는 보이지 않는 허가증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만약 한국의 특정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한다면 그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매일 확인하는 주식 계좌의 숫자는 사실 평화로운 국제 질서라는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 매우 불안정한 가상의 수치일지 모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뉴욕 경찰의 수갑을 차고 압송되는 장면은 단순히 범죄자의 처벌이 아닌 힘의 질서가 재편됨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자국, 우선주의의 칼날은 적국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동맹국에게도 예외 없이 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국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유혹에 빠져 미국의 안보 전략을 훼손할 경우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반도체 장비의 반입 금지는 시작일 뿐이며 미국 내 한국 자산의 동결이나 추가 관세 폭탄이라는 극단적 수단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미국의 기준 금리보다 훨씬 더 높게 치솟으며 가계 경제를 옥죄는 상황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코스피 지수가 3,000선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공포의 시나리오는 언제든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수십 %의 손실을 기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잔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 동맹을 강화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부의 재편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그리고 우주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 미국의 승인 아래 한국 기업들에게 전수되는 혁신적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실리콘밸리의 핵심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 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네트워크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는 순간 한국의 원화 가치는 안정되고 당신의 자산 가치는 세계 시장에서 평가받습니다. 이제 당신은 중국의 일시적인 구매력에 영혼을 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영구적인 기술 패권에 올라타는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시장에 떠도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무엇이 진짜 신호이고 무엇이 소음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금 당장 기르십시오. 환율과 금리, 그리고 국제 유가의 변동폭이 커지는 순간은 당신이 자산 배분을 재조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이라는 튼튼한 방패 없이는 그 어떤 경제적 번영도 지속될 수 없는 거대한 지정학적 격변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진짜 변수는 베이징의 미소가 아니라 워싱턴의 결단이며 그 결단이 내리는 방향에 당신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당신이 베이징의 성공적인 회담 결과에 안도하고 있을 때 미국은 이미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속도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90%를 상회한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가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말 중국이 배터리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역마진의 공포를 당신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조금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호주와 캐나다로 공급선을 돌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공급망 전환을 늦추는 행위는 결국 미국의 강력한 무역 제재라는 더 거대한 파도를 불러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 블록에서의 이탈은 곧 전 세계 첨단 기술 시장에서의 영구적인 퇴출을 의미함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이 미국의 장기적 기술 봉쇄보다 크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설계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문턱에서 그대로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전체의 혁신 동력이 상실되는 참혹한 미래를 당신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은 한국이 중국의 경제 영토로 편입되는지 여부를 매우 날카로운 시선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것은 중국의 구매력이 아니라 그 구매력을 가공할 수 있게 해주는 미국의 원천 기술과 장비라는 점을 보십시오.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보루는 한미 동맹이라는 견고한 신뢰의 자산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감상적인 민족주의나 일시적인 경제 이익에 눈이 멀어 국가의 100년대계인 안보 프레임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군사적 단호함은 자신의 질서에 도전하는 그 어떤 세력에게도 자비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실전 예제입니다. 한국이 줄타기 외교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안보 가치를 훼손한다면 우리 역시 베네수엘라와 같은 경제적 고립의 길을 걷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중국 소식에 일시적으로 반등할 때 그것이 탈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인지 냉정하게 구분하십시오. 진짜 위기는 모두가 환호할 때 소리 없이 다가오며 진짜 기회는 모두가 절망하며 고개를 돌릴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이제 당신은 장부상의 숫자가 아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거대한 지정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당신의 자산을 재배치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균열은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경제적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대지진의 전조 현상입니다. 당신의 미래와
자녀의 내일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차갑고 정교한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통장으로 입금되는 중국발 배당금보다 당신의 전체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미국의 금리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십시오. 중국이 제공하는 달콤한 시장 접근권의 대가는 결국 당신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가 소리 없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는 아주 위험한 거래입니다. 2026년 1월 5일 베이징에서 서명된 수많은 문서들이 미국의 수출 통제라는 날카로운 가위질, 한 번의 무용지물이 되는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의 거대 기업들이 중국 공장의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 매년 워싱턴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은 우리 경제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줍니다. 당신은 삼성이 시안 공장에 투자한 50조 원이 중국에 대한 인질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에 따라 증발할 수 있는 신기루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반도체 동맹에서 제외하고 일본과 대만에게만 핵심 설계 자산을 넘긴다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기술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AI 산업의 표준을 누가 결정하는지 그 거대한 권력의 흐름을 당신은 냉정하게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력들이 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보다 백악관의 공식 성명서 단어 하나하나에 더 집착하는지 보십시오. 시장의 큰손들은 이미 중국 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자산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당신의 포트폴리오만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불확실한 파도 속에서 당신의 지갑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는 한미 경제동맹이라는 신뢰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의 화려한 예포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그 소리가 그치는 순간 찾아올 차가운 국제사회의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하며 보여준 것은 단순히 무력의 과시가 아니라 자신의 규칙을 어기는 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의 기록입니다. 한국이 만약 중국의 통화 스와프라는 밧줄을 잡고 미국의 금융 네트워크에서 멀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순식간에 베네수엘라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신의 아파트 가치가 달러 대비 반토막이 나고 수입 물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상황은 결코 공포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중국의 인구 구조가 주는 환상에서 깨어나 미국의 기술 패권이 지배하는 냉혹한 AI 시대의 생존 법칙을 다시 배우십시오. 진짜 위기 신호는 텔레비전 뉴스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결제하는 카드 명세서와 오르는 대출이자 속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을 불릴 때가 아니라 한미 동맹이라는 거대한 방어막 안에서 당신의 자산 생존력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중 관계의 개선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시키려는 거대한 지정학적 덫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녀가 중국의 공장이 아닌 미국의 연구소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이제 우리는 차가운 새벽을 깨우는 미국의 경고음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올바른 역사의 편이 어디인지 결단해야 합니다.